저는 정도윤입니다. 올해 39이고 서울 강동구 쪽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503동 12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는 이제 8개월 정도 되었고 출퇴근 시간은 대개 일정해서 아침 7시 45분이면 늘 현관을 나섭니다. 그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보면 거의 매일 같은 얼굴을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이 익숙했고 늘 깔끔한 차림에 조용히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인사는 주고받습니다. 서로의 이름 없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관계,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분이 엘리베이터 앞에 없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있는 날의 아침은 조금 더 느긋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침묵마저도 덜 어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분은 제가 본 적 없는 어떤 단단한 분위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정하거나 상냥하지 않아도 한마디 말에 사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운. 그게 저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분이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평범하던 엘리베이터 앞 풍경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을 착각한 듯 순간적으로 손목시계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7시 45분, 매일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이상하게도 제가 늘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가볍게 웃으며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저보다 2, 3분 먼저 나오시던데 오늘은 제가 먼저네요. 그 말투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이미 수없이 말을 준비해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금 늦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커피를 조금 늦게 뽑아서요. 정말이지,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나란히 탔습니다. 조용한 사각형의 공간 안에 두 사람, 익숙한 거리감이 조금씩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옆에 선 아들의 모자를 정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 조용했고 또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며 엘리베이터 층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공간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말이 오간 것도 시선을 맞춘 것도 모두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아침 루틴에서 단 하나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조금 서두르게 된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분이 있기를 기대하게 된 것.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시작될지는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올해 39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올해로 6살.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매일 아침 7시 40분이면 집을 나섭니다.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서죠. 그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모두가 잠에서 막 깨어난 얼굴로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아파트 복도는 늘 차갑고 적막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는 어떤 공기처럼 살아갑니다. 투명하고 무게감 없는 존재처럼요. 처음 그 남자를 본 건 여름이 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회색 슬랙스에 짙은 남색 셔츠, 손에는 텀블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출근길이었고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자세는 단정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7시 45분 즈음 엘리베이터를 타더군요. 그리고 묘하게 매일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인사 한마디, 말 한 줄 없이 몇 초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조용히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을 불편해하지도 않고 시선을 무례하게 오래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저는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유치원 가방을 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테니까요.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를 보지 않더라도 저는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엄마라는 사실이 분명히 보이게 살아왔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조용하고 문제없는 사람으로, 주목받지 않고 누구의 흠이 되지도 않는 사람으로.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저를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 것도 그날 그 시간이 조금 더 느려졌으면 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무언가 작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고 저는 그게 처음으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건 것은 분명 저였지만 그 사람의 반응이 예상보다 더 조심스럽고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선을 밟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음은 금기였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이해받을 수도 없는 종류의 것이겠죠. 하지만 제 안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 감정이 언젠가부터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아침만이 유일하게 제 심장이 반응하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을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었고 립스틱 색을 다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의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여자가 되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된 아침.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을 기다리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9년이 넘으면 사랑이라는 말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가 됩니다. 대신 책임이라는 말이 자리 잡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보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보였던 날은 분명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5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죠. 문이 열리고 그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그땐 그랬습니다. 셔츠 깃을 가지런히 정리한 채 눈을 감고 서 있던 남자. 대단히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누군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웃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그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나도 말없이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기분. 그게 얼마나 낯선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필요한 말만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아들 데리고 병원 좀 가줘. 밥은 먹었어? 그리고 아무 대답 없는 저녁들.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도윤 씨가 문득 저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이의 모자를 고쳐주고 있을 때였죠. 잠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나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아침이면 화장대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입지 않던 연한 살구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머리는 매일 말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여자처럼 보여도 괜찮을까? 누군가의 눈에 여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선명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결국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그 짧은 한마디를 하기 위해 며칠을 머릿속에서만 반복했던 걸 그는 몰랐겠죠. 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죠. 커피를 좀 늦게 뽑아서요. 사소한 말, 평범한 핑계.
하지만 그 말이 나를 웃게 했습니다. 진심은 없었을지 몰라도 나와 같은 시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같은 아침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하게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와인잔을 꺼내 들고 거실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고 아이는 방 안에서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었죠. 그 틈에서 나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내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도 알고 있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이라는 증거라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던 복도의 조용한 공기,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무표정하게 시간만 기다리던 제 루틴이 그날 그녀의 말 한마디로 어긋났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맴돕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의 추적, 시선의 흐름,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사람일까요? 그녀의 왼손에 있는 얇은 금반지는 매일 아침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며 아이의 엄마라는 것. 그 사실은 제 마음을 경계 밖으로 붙잡아두는 유일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심한 말투였지만 그겐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출근 루틴을 조금씩 바꾸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미리 뽑았고 옷, 매무새를 2번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마주치는 아침이 제 하루 중 가장 명확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작고 말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의 머리를 정리할 때, 잠깐 흐트러지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길 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를 자꾸만 눈길주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고, 또 어떤 감정은 이유 없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점점 무겁다는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사는 집에 부엌에 앉아 습관처럼 켜둔 TV 소리를 배경 삼아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 건네진 순간부터 저는 그녀를 더 이상 단순한 이웃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 짧은 웃음, 그리고 나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는 걸음. 분명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저는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과 엮일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의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어른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피어오르던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이미 선을 인식하면서도 그 선을 밟고 서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는 그 선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훨씬 먼저 반응하는 법입니다. 작은 눈동자의 떨림이나 몇 초간의 침묵, 말을 하기 직전 입꼬리 근육의 긴장 같은 것들이 진심을 말보다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그런 걸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랜 시간 감정을 속이며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런 미세한 반응에 더 민감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셔츠 단추를 평소보다 하나 더 채운다거나 구두를 새 것으로 바꾸었거나 말끝이 짧아지고 눈을 조금 더 자주 마주친다거나 그 모든 사소한 변화들이 저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제 안에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각이라는 감정.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도 묻지 않았던 제 감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입술색을 바꿔 보았습니다. 어울릴까 망설이던 연한 코랄색 립스틱. 작년 겨울 새일 때 샀지만 한 번도 바르지 못했던 색이었죠. 그걸 바른 날, 그 사람의 눈빛이 확실히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 그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나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반응, 그리고 그가 내뱉을 다음 한마디를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다시 보이고 싶어지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도 아니고 그저 나로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그 사람은 제 옆에 서 있다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이상한 공기를 그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려. 나는 생각보다 조심스럽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내가 어떤 책임도 두려움도 잠시 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44분. 오늘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503동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는 미리 뽑아두었고 셔츠 소매는 정확히 손목까지 접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게 없는지 현관문 앞 유리에 비친 제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있는 아침엔 제가 조금 더 단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녀가 나를 조금은 신경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그녀는 새로운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붓지 않은데도 생기 있는 색이었고 얼굴빛이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평소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고 목에는 은은한 밤색 머플러가 얌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보다 지금의 그녀는 더 여성스럽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와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의식하지 않는 듯 바닥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인사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섰습니다. 공간은 좁고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서로를 향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 말을 하지 않아도 흐르는 기류. 그녀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를 끊임없이 경계 속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을 감정의 대상선에 두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이 잠깐 저를 향해 머무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실수처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가슴은 조용히 그리고 명확히 울렸습니다. 선이라는 건 그렇게 시작됩니다. 지키려는 마음보다 알고도 외면하려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괜히 손에 든 텀블러를 한 번 더 쥐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층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아이 손을 잡고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향, 짧은 눈맞춤, 그리고 말없이 나눈 침묵,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제 하루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왜? 라고 묻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엄마가 예뻐 보여. 아이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무게는 그 순간 저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를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플러를 정리할 때,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예뻐지고 있는 걸까? 남편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 아니, 그도 아니라면 그 사람. 그 물음은 저를 곧장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손이 작고 따뜻해서 그 손을 쥐고 있는 동안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앉았고, 저는 별다른 말 없이 물만 내왔습니다. 그는 TV를 켰고,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아무 대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다는 건 싸움도 없다는 뜻이지만 사랑도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저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제 얼굴에 어떤 립스틱을 발랐는지, 오늘 블라우스 색이 어땠는지, 제가 늦게 들어왔는지 일찍 나갔는지도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그 사람의 눈은 짧은 순간이지만 분명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의 삶에 익숙해진 지 오래지만 그 모든 타인의 관계가 아닌 그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누군가의 시선. 그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은 너무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너졌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단 하나의 가능성만으로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나는 지금 경계의 틈에서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 팀장님, 요즘 단지에서 인기가 많으시던데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료 하나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하나아파트 503동 사시죠? 우리 친척이 거기 살아서요. 애 데려다주는 엄마들이 그러던데 잘생긴 미혼 남자랑 아침마다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파트 복도를 걷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도 힘이 들어갔고 누가 뒤에 서 있진 않은지 습관처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녀는 유부녀이고 우리는 지켜야 할 경계 위에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그 경계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 제 발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조용한 눈빛이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밑엔 짙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친 사람의 얼굴,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을 가진 사람의 표정.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 대신 더 깊은 침묵으로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섰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서연 씨의 남편이 탔습니다. 그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분명히 무언가를 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잘 다녀와라고 말했고, 서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층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호감이 누군가의 의심이 되고 누군가의 불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이 결국 누군가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침묵은 이상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눈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로 공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서려던 순간 남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심장이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의 힘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층 사람이야.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쳐. 겨우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스스로에게조차 낯설었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부정도 섞이지 않은 평범한 말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의 크기를. 그날 이후로 아파트 복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누군가의 창이 열려 있으면 제가 걸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아 신경이 곤두섰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뒤에 누가 서 있지는 않을까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복도, 바닥에 고여있는 아침 햇살, 무언가 흐트러진 듯한 긴장. 그 모든 것이 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과 마주치는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다시 사람 같아지니까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요.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조심스레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망설임, 그리고 미련.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단순했고 시간은 짧았지만 그 눈빛이 전한 감정은 말보다 깊었습니다. 그가 먼저 내렸고 저는 마지막까지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쯤 서 있는지 나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분명한 것은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도 책임도 상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없던 아침은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시간은 분명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기척이 없는 복도는 이상하리 많지 조용하고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모습은 아마 텅 빈 그릇 같았을 겁니다. 익숙하던 침묵이 그녀가 없으니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익숙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내 하루가 의미 없는 시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 단 한 걸음으로 내 일상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맞추고 옷깃을 다듬고 숨을 고르게 만든 사람.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 그녀는 가정이 있고 아이를 키우며 어딘가 무너진 가정을 묵묵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마음은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짧은 인사, 그리고 말없이 웃어주는 그 표정. 그 모든 조각들이 나에게 사람답게 살아있는 느낌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아침에는 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녀가 없는 날은 그 하루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감정을 오래 미뤄왔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덮고 그저 스쳐가는 설렘이라 여기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사는 층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고, 무언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가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서로 놀란 얼굴로 눈을 마주쳤고, 아이의 시선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잠잠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일렁였고 눈빛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꺼낸 말은 너무도 짧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선을 넘을 겁니다. 그러시고 이제 제게서 물러나 주시든지 아니면 당신도 한 발 다가오시든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없는 눈빛 속에서 나는 이미 모든 답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을 넘을 겁니다. 그 말은 너무도 조용했고 또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제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엄마, 가자. 그 짧은 말이 제 현실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던 아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남편, 그리고 그 모든 사이에 선 저. 식탁에 앉았지만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욕망과 후회, 두려움과 해방감. 모든 것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저 설레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다시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결과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선을 이야기했고 저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삶 전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전부터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저 또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었지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는 그 관계의 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리고 이제 제게 물었습니다. 물러서든지 다가오든지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깊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엔 그가 멈춰보았던 코랄색 립스틱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니면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이 느낌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로에게 인사도 시선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단념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얻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사랑받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는, 그러나 멈출 수 없는 눈물.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 나갈 겁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든 이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가 아니라 한서연으로서. 나는 그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내가 한 말이 그녀의 가정을 흔들지 않기를, 나는 그런 결말을 원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엔 그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조용히 다른 시간에 나오는 듯 했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그녀를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40분, 집 근처 작은 카페, 우연처럼 마주친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그녀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카페 한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 손끝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얼굴을 보며 나는 감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날 문 앞에서 하신 말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숨겨진 떨림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 보니 내가 누구였는지를 자주 잊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준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직 확신은 없고요. 하지만 당신 옆에 서는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관계가 더 이상 경계선 위에 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후회하게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에요. 창밖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따라 반사되었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단지 밖 거리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낯선 장소, 익숙한 마음, 그리고 같은 시선. 그녀의 손끝이 조용히 테이블 위 제 손등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오는 중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거리조차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와 마주 앉았던 카페에서 집까지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햇빛은 노을로 기울었고 바람은 그저 저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도윤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은 제게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제게 물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색연필을 쥐고 햇빛이 남은 마지막 면적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를 보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긴 것도 감정이 밀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겨우 입을 열고 웃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얄팠는지는 아이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주방에 들어가 냉수를 한 잔 마셨습니다. 유리컵을 손에 쥔 감각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테이블 너머로 내 손등 가까이 다가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닿지 않았지만 분명히 와 있었던 거리. 그 조용한 거리감이 지금 내게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 분명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 그건 의심과 거리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밥을 먹는 내내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엔 어떤 질문도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엔 세 개의 식기와 셋이 아닌 각자의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한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피부는 조금 더 피곤해 보였고 눈가엔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언가는 확실히 살아있었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누군가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이제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누군가의 손끝을 기다렸습니다. 닿지 않았지만 분명히 닿을 수도 있었던 그 거리, 그 거리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나를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조금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나갈 수 있어요. 몇 분 뒤 우리는 단지 근처의 골목 끝에서 마주쳤습니다. 조용한 시간,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외진 골목, 그리고 말없이 마주 선 우리.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말을 꺼내고 나서야 얼마나 내 심장이 요동치는지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발자국 다가오더니 제 숨결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지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멈추고 있던 모든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은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내 손끝이 그 떨림을 따라갔습니다. 입술과 입술 사이에 단 한숨의 거리. 그 거리에서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을 때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남편의 침묵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이 내 볼을 스쳤습니다. 그의 눈이 감기고 내 손이 그의 목 뒤를 감싸 안았습니다. 입술이 깊어지고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저를 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끌어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대로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오래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그동안 쌓인 말보다 더 컸습니다. 나는 한 발 물러섰고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나를 향한 선언이자 그를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넘은 선, 그 선 너머에서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던 순간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 키스였는지,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파멸의 시작이었는지, 그때는 분명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짧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은 내 안에서 조용히 금을 냈습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더 이상 조심스럽거나 조용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오히려 두려워졌습니다. 지금껏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먼저 선을 넘지 않기를, 그래서 나 역시 그 안에서 멈춰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내게 명확한 선택지를 줬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 너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도, 그녀의 숨결, 그녀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안에 박혀버렸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감정, 미련도 설렘도 아닌 순수한 욕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어둠이 흘러들고 책상 위 텀블러 속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잠들고 있을까요? 그녀는 지금 내가 남긴 이 감정의 잔향 속에서 조금쯤은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바라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어른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아이의 엄마를 생각하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그녀의 미소, 그녀가 말없이 내민 손끝,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게 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녀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지켜주고 싶다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녀를 끌어안고 싶습니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더는 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 밤이 지나면 무언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깊은 밤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게 남긴 낮은 숨결이 내 하루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그저 가볍게 저녁을 먹자는 말이었습니다. 오래 머무르지 않겠다고. 나는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은 계획보다 깊어졌고 모든 감정은 말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살짝 붉어진 볼과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확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이 두려우면서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깨를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로 있어도 되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금감부터 우리는 더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의 공기는 뜨거웠고 입술은 말보다 먼저 닿았습니다. 그녀의 손끝, 내 목을 스치던 숨결, 단단히 조여오는 팔,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뜨거웠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나는 그 슬픔을 껴안으면서도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울렸고 나는 그 조용한 리듬 속에서
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에 다다랐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다시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호텔 창밖 도시의 야경, 그녀가 욕실 문을 열며 말없이 웃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욕망일까요? 나는 나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누군가의 가정을 망치고 있고 누군가의 엄마를, 누군가의 아내를 나만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이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내 죄책감은 그 미소에 녹아 없어집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감정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원하고 있었고 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한 마음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은 깊어질수록 그녀의 온도는 더욱 선명해졌고 그날 밤 나는 그녀 안에서 가장 이기적인 진심을 경험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택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립스틱은 지워졌고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낯설었던 건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내 표정이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밤은 뜨겁고 숨가쁘고 그리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손, 말보다 깊은 눈빛,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용서받지 않은 기쁨을 느낀 순간. 하지만 지금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3개의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늦었는지 말수가 줄었고 아이는 반찬을 조용히 입에 넣으며 눈을 한 번도 내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말들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밥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났고 숟가락을 주워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다는 것을. 모두는 아니더라도 엄마가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히. 남편은 휴대폰을 보다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엔 병원 예약 있지? 나 데려다줘야 해. 그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뒤엔 마치 너 지금 어디 있었냐는 비아냥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그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걸. 나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손에 찬물이 닿았을 때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내가 계속 걸어가면 무엇이 부서질까? 무엇을 잃게 될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을 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내 안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나는 너무도 정확히 느끼고 있습니다. 감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욕망도, 기억도, 그리고 그 밤의 숨결도. 아이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 아이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 얼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엄마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둘 다도 아닌지. 나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호텔방은 조용했습니다. 침대 시트에는 그녀의 잔향이 남아 있었고 베개 위에는
머리카락 한 올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치우지 못한 채 오랫동안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조용한 방 한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원한 건 분명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만든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처로 흘러갈지를 나는 이제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이, 그 아이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엄마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던 아이. 하지만 그날 그 아이가 서연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른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리고 그 무언가를 묻지 않겠다는 듯한. 나는 서연 씨를 끌어안았지만 그 아이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욕망은 뜨겁고 감정은 격렬했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삶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분명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한서연으로 살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이 어쩌면 절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절규의 끝자락에는 항상 아이가 있었음을 나는 너무 늦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은 차가웠고 두 손은 허벅지 위에서 떨렸습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인생 위에 내 감정을 얹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의 가장 여린 존재를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의 입술이 생각났고 그녀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남은 건 그녀 아이, 그 조용한 눈동자였습니다. 나는 지금 서연 씨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욕망과 책임, 사랑과 윤리, 근계에서 나는 지금 무릎 꿇은 채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스며든 식탁 위. 나는 조용히 아이의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어젯밤의 기억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피부 위를 지나간 손, 숨을 나눴던 순간들, 그리고 그가 제 입술을 바라보던 그 고요한 시선, 내가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원한다는 감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 감정은 처음엔 감격이었고 이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자고 있는 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살며시 아이를 흔들자. 그 조그만 손이 눈을 비비며 내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울었어?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맑은 그 눈동자엔 의심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혼자 속으로 울다가 다시 웃으며 아침밥을 차려주는 사람, 아니면 어딘가 달라진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 혹시 이젠 엄마보다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감정을 욕망이라 말하며 합리화했고 너무 많은 침묵을 용기라 말하며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이와 마주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수저가 들려 있었고 나는 마치 고해성사를 앞둔 죄인처럼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좀 피곤했어. 그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가라앉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에 나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울컥해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누구보다 지켜야 할 존재이자 삶의 중심이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껏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도망이었고 감정의 숨구멍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 손을 꼭 잡은 그 작은 온기에 나는 다시 현실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엄마로서 살아야 한다는 감정이 그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보다 약한 감정이라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작고 따뜻한 손을 붙잡고 있는 나는 그 어떤 감정보다 강한 존재의 이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이틀째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 위에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는 문구만이 어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초조한지, 내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를.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오늘도 안 올까였습니다. 그녀가 없는 복도, 그녀가 타지 않는 엘리베이터, 그녀가 지나가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이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 앞에서 이기적이 된다고 하죠. 나는 지금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놓고 대답까지 바라며 기다리는 아주 뻔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게 키스를 했고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고 그 선 위에 발을 딛고 선 채 서로의 온도를 가슴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 내가 사랑한 건 분명 서연이지만 그녀가 지켜야 할 건 엄마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녀가 고통스러워할수록 나는 더 깊이 그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은 아직 그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상태 메시지도 사진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서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나는 한참을 벽에 기대 선 채 손에 쥐인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손, 아이의 눈동자,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스쳐 지나가던 순간의 무표정. 나는 그때 내가 감정뿐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끝이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틀,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숨어 얼마나 잔인한 선택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이제야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난 그녀를 탓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서연이라는 사람의 삶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여자로서만 보았던 가장 쉬운 방식으로 사랑했는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귀가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현관에 퍼졌고 나는 자동적으로 부엌으로 향해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앉은 식탁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도 묵직한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김치 국물이 흐르는 소리, 아이의 조그마한 숨소리조차 이 식탁 위에서는 큰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고 밥을 퍼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어디서 그렇게 늦게 다녀? 그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늦은 적 없는데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내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착각했나 보네. 요즘엔 유난히 낯설어져서. 그 말의 끝이 무서웠습니다. 말투는 무심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김이 식는다. 얼른 먹자. 라고 말했지만 내 얼굴의 근육은 웃음의 형태를 기억하지 못한 듯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 머물렀습니다. 내 손목에, 내 입가에, 그리고 내가 시선을 피할 때마다 따라 붙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유리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공간, 이 가정이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란 사실. 나는 외도를 선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삶은 결코 나란히 걸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허락받은 감정조차 책임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은 의심이라는 문이었고 침묵이라는 자물쇠로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남겨졌습니다. 혼자 앉아 불 꺼진 공간에서 오늘 식탁 위에 놓였던 모든 눈빛과 말들을 천천히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는 지금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한 순간부터 지키려 했던 것들이 조용히 내 손끝에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연락을 끊은 지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은 이제 습관이 아닌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는 건 당연한데도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욕망이 사랑을 깨웠지만 현실은 그 사랑을 죄책감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얼굴로 아침을 맞고 있을지, 아이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를 매일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단지 근처 서연 씨가 종종 아이와 함께 가던 작은 공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개를 산책시키고 어린이 놀이터에선 엄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작은 가방을 메고 머플러는 평소보다 느슨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아이는 발끝으로 보도블록에 선을 밟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멀찍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 뒤로 숨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면 내가 있다는 걸 알아차릴 거리였지만 그녀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그런데 그 순간 아이와 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그저 저 사람, 엄마가 자주 보던 사람이다.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나를 찌르듯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존재일까요? 그 아이가 자라서 기억하게 될 엄마의 다른 표정 속 내 자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던 어른 중 하나일까요?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서연 씨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와의 거리보다 그녀가 다시 돌아갈 삶과 내가 서 있는 관계의 거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원했지만 그녀가 살아가야 할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은 그 사실을 내게 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에게서 떠나야 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훨씬 먼저 반응하는 법입니다. 작은 눈동자의 떨림이나 몇 초간의 침묵, 말을 하기 직전 입꼬리 근육의 긴장 같은 것들이 진심을 말보다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그런 걸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랜 시간 감정을 속이며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런 미세한 반응에 더 민감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셔츠 단추를 평소보다 하나 더 채운다거나 구두를 새 것으로 바꾸었거나 말끝이 짧아지고 눈을 조금 더 자주 마주친다거나 그 모든 사소한 변화들이 저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제 안에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각이라는 감정.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도 묻지 않았던 제 감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입술색을 바꿔 보았습니다. 어울릴까 망설이던 연한 코랄색 립스틱. 작년 겨울 새일 때 샀지만 한 번도 바르지 못했던 색이었죠. 그걸 바른 날, 그 사람의 눈빛이 확실히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 그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나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반응, 그리고 그가 내뱉을 다음 한마디를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다시 보이고 싶어지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도 아니고 그저 나로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그 사람은 제 옆에 서 있다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이상한 공기를 그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려. 나는 생각보다 조심스럽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내가 어떤 책임도 두려움도 잠시 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삶 속에서 자신을 마주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서연은 끝내 도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더 소중한 책임과 아이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솔직하고 용기 있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감정을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인물의 진심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 놓치지 않을게요.